요즘 아줌마들 애인 어디서 만나는지 아세요? 어쩐지 이 질문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어떤 만남도 이제 우연만으론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중년 여성들의 정서와 관계 회복을 연구하며 수많은 분들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온 정서 코치 김지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부 관계도 아닌 이성 관계의 설렘이 숨어 있는 그곳들에 대해 말씀드릴 거예요. 조건보다 느낌이 먼저인 이유, 사람보다 장소가 준 설렘, 그리고 중년 여성들이 마음 여는 남자의 태도까지 모두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남편 몰래 그녀들이 향하는 은밀한 장소. 남편한텐 요가 간다 했어요. 진짜 목적지는 비밀이에요. 서울에 사는 52세 최모 씨는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설렘이 밀려온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짧지만 강렬한 자유시간. 겉으론 운동복 차림이지만 그 속엔 화장까지 꼼꼼히 마친 또 다른 자신이 숨어 있죠. 그녀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카페도 친구 집도 아닙니다. 중년 여성들이 두근거림을 찾아 몰래 모이는 은밀한 공간. 이곳은 공식적으로는 취미 모임 장소로 등록돼 있지만 알고 보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림이나 클래식, 와인 클래스 등 고상한 겉포장 속에 감춰진 중년들의 새로운 만남이 피어나는 장소죠. 참가자 대부분이 40대 후반부터 60대 초반의 여성들. 그중 일부는 결혼 생활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감정은 오랜 전부터 마른 샘처럼 말라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은 늘 바쁘고 집안에선 대화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긴 제 이야기를 웃으며 들어주는 남자들이 있어요. 바로 이 들어주는 남자들이 그녀들을 다시 끌어당깁니다. 화려한 외모도 돈도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히 편안한 옷차림, 눈 마주치며 건네는 다정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태도가 설렘을 자극하죠. 여러분, 혹시 이런 공간이 전혀 낯설게만 느껴지시나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그 모임은 이미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남자 혼자보다는 커플 또는 단체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인데요. 오히려 이런 구조가 참가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자연스럽게 이성 간의 교감이 오가게 만들죠. 처음엔 호기심으로, 나중엔 그곳이 주는 감정의 허기 채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이 공간은 단순한 취미 모임이 아니라 마음이 고픈 사람들이 새로운 설렘을 조용히 주고받는 은신처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애인보다 설레는 그곳의 공통점. 그 사람보다 그 장소가 더 생각나요. 부산에 사는 57세 이모 씨는 최근 새로운 이성과의 만남보다 오히려 그곳이 주는 묘한 긴장감이 더 짜릿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설렘을 느끼러 간다는 것.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중년 여성들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드는 걸까요? 공통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중립지대라는 점입니다. 집도 회사도 가족도 모르는 장소.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대담해질 수 있는 공간이죠. 둘째, 은근히 이성적 긴장감을 자극하는 환경. 조명이 은은하고 음악이 흐르고 서로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구조. 이런 조건이 갖춰진 공간은 설렘을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들 구경하려고 갔어요. 근데 그 남자의 손등에 탁 닿았는데 심장이 뛰더라고요. 그 설렘은 단순한 이성적 끌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설렐 수 있다는 자기 확신, 자기 회복의 감정에 가깝습니다. 이곳은 그 감정을 자극하고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무대죠.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 셋째는 비밀을 공유하는 느낌입니다. 그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암묵적인 동지의식이 생깁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목적. 이런 공유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죠. 말은 적지만 눈빛이 오가고 눈빛은 곧 미묘한 기류가 됩니다. 이런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일상의 권태를 벗어날 수 있는 감정의 놀이터라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과는 또 다른 깊이에서 오는 짜릿함.
여러분도 혹시 그런 공간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계신가요? 사람보다 장소가 더 설렌다는 이 말, 아마 한 번쯤은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3. 조용한 카페, 헬스장, 당신이 모르는 진짜 장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년 여성이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를 상상할 때 조용한 카페나 헬스장 같은 곳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그런 공간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지긴 하죠. 하지만 진짜 설렘과 감정의 파동이 시작되는 장소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처음에 친구의 권유로 갔던 그 공간에서 삶의 색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냥 뻔한 강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녀가 말하는 그곳은 인문학 강좌라는 이름으로 열린 토론형 강의. 참가자 대부분이 4060대이며 의외로 남녀 비율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주제는 철학 관계, 인생의 의미 같은 깊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 안에서 오가는 시선과 대화는 그 어떤 소개팅보다 더 짙은 감정을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겉모습이 아닌 생각으로 교류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이, 직업, 재산보다 중요한 건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곳은 단순한 외모보다 내면의 매력을 보여줄 기회를 줍니다. 둘째, 목적 없는 만남이라는 점. 소개팅처럼 누굴 만나 결혼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진솔한 대화가 오갑니다. 이성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마음이 열리기 쉬운 구조인 거죠. 셋째는 지속적인 재회입니다.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매주 또는 격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구성. 얼굴을 반복해서 마주치며 눈빛에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오는 걸 기다리게 되는 흐름. 이것이 바로 감정이 싹트는 배경이 됩니다. 조용한 카페나 헬스장에선 느낄 수 없는 깊은 교감. 바로 그 진짜 장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공간이 어쩌면 이미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4. 그곳에서 중년 여자가 연애를 다시 시작하는 이유. 그냥 누군가가 날 설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고마웠어요.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나는 여자로서 끝났어라는 생각을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과는 거의 대화 없이 살아가고 자식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해진 요즘. 그런 그녀가 다시 연애 감정을 느낀 건 아주 작은 계기에서였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참여한 고전 읽기 모임. 특별할 것 없는 날이었지만 옆자리에 앉은 남자의 조용한 질문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죠. 이 대목 저도 어려운데 같이 읽어볼래요? 그 짧은 문장이 오랜 시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길도 말투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설렜다고 하죠.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연결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형식적인 소개나 억지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감정이 피어나는 구조.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 없이 가지만 어느 순간 그 공간이 기다려지고 그 사람이 보고 싶어지는 흐름. 바로 그것이 연애의 시작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곳에선 누구도 당신을 엄마나 아내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으로 여자로서 바라봐주는 시선. 그 따뜻한 존중이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일으키죠. 누구나 사랑받고 싶은 본능은 나이와 상관없이 살아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예쁘다 말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살면서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녀가 연애를 다시 시작한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 감정이 너무나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허용해준 그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5. 소개팅보다 확률 높은 현실적 만남의 장소. 중년이 되면 소개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주선해줄 사람도 드물고 누굴 소개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소개팅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확률 높은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50세 김 씨는 이혼 후 한동안 이성에 대한 기대를 접고 살았지만 최근 한 모임에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봉사활동 현장이었죠.
도움 주러 갔다가 내가 위로받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요. 이런 만남이 특별한 이유는 목적이 사람이 아닌 행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고 감정이 오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죠.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러 갔는데 그 안에서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또 다른 예는 지역 커뮤니티 활동입니다. 작게는 아파트 자치회의 플리마켓 준비부터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동네 작은 밴드 모임까지 이런 곳은 대화가 필수적이고 반복적으로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친밀감이 빨리 생깁니다. 이렇게 할 일이 있는 곳에서 오히려 마음은 더 열립니다. 겉으로는 실용적인 활동이지만 그 안엔 늘 사람이 있고 감정이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긴장감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소개팅은 늘 평가받는 자리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모임은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되죠. 이제는 소개팅보다 더 현실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6. 혼자 가면 소용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곳에 간다고 모두가 설레는 만남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주 참석해도 늘 같은 자리, 같은 표정, 같은 대화만 반복하죠. 반면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참여로 누군가의 관심을 끌어냅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산에 사는 53세 장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도 그냥 참석한 거였어요. 그런데 옆에 앉은 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어요. 성공적으로 관계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화려한 외모나 유쾌한 입담보다 조용히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태도가 더 큰 설렘을 유발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커지기에 진정성 있는 반응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둘째, 준비된 외모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하게 치장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단정한 차림과 은은한 향기. 스스로를 가꾸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 노력은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셋째는 미묘한 열린 자세입니다. 자리를 잡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사람과 주변을 살피며 인사를 건네는 사람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눈빛을 자주 마주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 짓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대화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혼자 가지만 혼자 머물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석은 혼자 하되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의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겐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고 감정이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냥 참석만 하고 계신가요? 이제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할 시간입니다. 성공적인 만남을 만드는 건 장소가 아니라 결국 당신의 태도입니다. 7. 왜 그곳에선 조건보다 느낌이 우선일까? 직업도 나이도 집도 몰랐어요. 그냥 좋았어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56세 박모 씨는 자신도 놀랄 만큼 감정이 앞서간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매주 참석하던 책 읽기 모임에서 어느 날 한 남성과 눈이 자주 마주쳤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앉는 시간이 늘어갔죠. 이름만 알고 나이도 모른 채 묘한 끌림이 자라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서는 조건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개팅이나 결혼정보회사처럼 먼저 직업, 학벌, 재산을 밝히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공간. 그래서 상대를 평가하기보다 느낌에 먼저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느낌이란 단순한 외모가 아닙니다. 말을 듣는 태도, 웃는 눈빛, 나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이 주는 편안함이 핵심입니다. 이 편안함이 쌓이면 조건보다 더 큰 신뢰와 호감이 생깁니다. 중년 이후의 만남은 다릅니다. 더 이상 상대의 성공 여부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안정되고 존중받는지를 더 중요하게 느끼게 됩니다. 현실의 무게 속에서 위로가 되는 감정, 그것이 진짜 연애의 기준이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감정의 여백입니다. 그곳에선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도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서히 알아가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그 흐름이 느낌을 더 깊게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건은 바깥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여긴 내 마음이 중요해요. 결국 그곳이 특별한 이유는 누가 더 나은 조건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아줌마가 마음 여는 남자들의 공통된 태도. 말 한마디에 그냥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평소엔 이성에 크게 관심 없다고 말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모임 중 한 남성이 건넨 짧은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합니다. 힘들어 보여요. 그냥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남성은 특별히 잘생기지도 않았고 나이도 더 많았지만 그 한마디에 김 여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계산 없는 배려였죠. 중년 여성이 마음을 여는 남성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관찰력 있는 배려입니다.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용히 살피고 먼저 행동하는 태도. 도와줄까요? 보다는 말없이 물을 건네고 무거운 걸 들어주는 작은 행동들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두 번째는 과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지나친 칭찬이나 적극적인 접근은 오히려 경계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백하게 말 건네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표현하는 방식은 중년 여성들에게 훨씬 더 신뢰를 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냥 아, 그래요로 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속상하셨겠네요 라고 공감해주는 사람. 이 짧은 공감의 문장이 마음을 녹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자를 여자로 대하는 눈빛입니다. 엄마도 아내도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바라봐주는 그 시선. 그것이야말로 중년 여성의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그런 눈빛을 받고 싶었던 적 있으셨나요? 말보다 더 강한 건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흘려보낸 시간에 후회하지 마세요. 알고 나면 늦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감정이 다시 설레기 시작할 기회입니다. 오늘 본 영상 속 그곳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사는 동네에도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공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그곳이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을 부를 겁니다. 조건보다 느낌이 먼저라는 진실, 말이 아닌 태도가 진심임을 보여준 사례들,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당신이 지금 바로 움직이라는 부름입니다.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용기를 한 걸음 내밀어 보세요. 첫 걸음엔 낯설지만 그 한 걸음이 마음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